그 실적 발표 나고 네네네. 완전 이제 모건 스탠리 예전 보고서에 네네. 관해서 비판하는 여론들도 좀 있었고 해서 오늘 그 내용도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바로 한번 좀 들어볼까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네. 짧게 좀 하고 이거는 다음 시간에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오늘 좀 이지영 아나운서가 준비하신 그 오늘 좀 한 5분 남겨놓고 들어야 돼서 한 2분 정도만 이거 잠깐 5분 주시는 겁니까? 예, 감사합니다.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사실은 겨울이 온다고 해서 이 모건 스탠리가 약간 저는 좀 불만이긴 한데 이 보고서를 9월 15일 날 낸 적이 있어요. 저희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D램 수요 부진하고 맞아요. 고대역폭 메모리 공급 가인이 있다고 해서 이제 냈어요. 그래서 그때 하이닉스를 12만 원을 잡고 삼성전자도 7만 6천 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2달 뒤에 아무도 이제 언급은 하지 않더라고요, 지금. 근데 저희는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들여다봤는데, 근데 딱 봤더니, 하이닉스는 이제 올랐고, 삼성전자는 더 떨어졌다.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이게 참 슬픈 결과이긴 한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저희는 들여다보고 싶어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진짜 공급 가인인가 지금? 아니면 이게 공급 가인이 아니라 부족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구원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들여다보고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좀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은 뭐 공급 가인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이게 좀 아직도 배고프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올라간 걸 봤을 때는 아직도 공급 가입이 아니라 시장에서 좀 더 뭐 필요하다는 얘기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긴 느낌이긴 해요. 그리고 뭐 마이크론이나 이런 데가 지금 계속 실적 발표를 했을 때 훨씬 좋은 걸 봤을 때 그때 얘기한 이 모건 스탠리 판단이 틀렸다는 게 사실은 좀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더 맞아요. 모건 스탠리가 오히려 잘못된 게 아닌가 이 전망이. 그리고 이제 3년마다 내놓는 게 제목도 똑같이 무슨 드라마 제목처럼 맞아요. 예. 거의 복붙이라고 하던데요. 예, 그러니까 예, 로봇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내놓는 게 GPT한테 써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좀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요. 타깃을 딱 우리나라로 정해서 하는 것들조차도 좀 불만스러운 부분이 좀 있는데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 흔들리는 것도 좀 불만이기도 하고 저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게 어떤가. 우리나라가 너무 이렇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저는 그거 완전 그 주제만으로 저희 얘기해도 30분 될 것 같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가 나오고 났는데 아무도 지금 2달이 지났는데 한번 다뤄주는 곳이 없어서 다뤄주지 않으니까 예, 한번 다뤄볼 만한 주제인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다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월요일 날 이건 한번 다뤄보시고요. 좋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지영 아나운서의 그 재미있는 코인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재미가 1분 컷 코인 이야기. 똑소리 나는 우리 이지영 아나운서의 저희는 일단은 코인 이야기 빨리 할게요. 저희 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비트코인 일단 계속 이제 67,000, 8,000인데 이제 어제 제가 그랬죠. 이제 테슬라가 돈 떨어져서 비트코인을 판다라는 소문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게 아니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테슬라는 이제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포트폴리오를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 그 수량이 줄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비트코인을 분산해서 보관하려고 이제 지갑으로 보냈다라고 판명이 났고 팔지는 않았습니다. 확실히 이제 일론 머스크가 아직 비트코인을 매도하진 않은 건 확인이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오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대선 이후의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시점이고 그리고 오늘 리플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리플 코인 같은 경우에는 SEC, 미국에 있는 증권거래위원회랑 소송을 했었죠. 사실 이제 SEC는 리플이라는 코인을 증권이라고 보고 소송을 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들 사이에서는, 우리 투자자분들 사이에서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코인 시장을 좀 넘보고 있다. 이런 음모론들도 좀 나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리플 코인이 그 소송 과정 중에서 굉장히 가격이 지지부진했었거든요. 0.5달러가 아마 이제 가장 지지부진했었던 그 오래 지속됐던 흐름이었다라고 보면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SEC랑 소송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상 승소라고 했어요. 3가지 항목에 관해서 소송을 걸었는데 2가지 항목은 이제 리플이 이겼고 1가지 항목에 관해서는 SEC가 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승소가 했고 리플이 이제 코인 거래소에 거래가 되는 데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이제 투자자들이 환호를 했지만 여기서 SEC는 가만히 있지 않죠. 항소라는 우리가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플 가격이 최근에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항소를 하게 되면은 소송이 어쨌든 결말이 지어지지 않고 계속 이제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불확실성이 계속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리플이 SEC 소송 관련해서 중요한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서류 제출을 안 했다라는 속보가 나오면서 리플 가격이 또 뚝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관해서 리플이 이제 소송에 관한 자료 준비에 좀 미흡했네. 그러면 이제 다시 소송의 판도가 바뀌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이 좀 들려오면서 리플 가격이 굉장히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방금 전에 나왔던 기술은 이 서면 의견서 제출 기한 자체를 연기했대요. 그러니까 소송에 관해서 준비가 조금 덜 됐다라는 인식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SEC랑 아직까지 이런 싸우고 있다라는 소송 중이다라는 그런 이슈들이 계속 부각이 되면서 이런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에 관한 일정들도 좀 미뤘다라고 하면서 지금 가격이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런 부분들 염두를 해두시고 계속 보시면 해야 될 것 같고 우리는 이제 소송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시세에 반영이 됐었는데 다시 SEC가 항소를 하면서 계속 이런 악재들이 시장에 도래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내용 하나가 있습니다. SEC가 지금 코인 시장을 계속 옥죄어 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계속 보이잖아요. SEC가 내년 심사 우선순위에 암호화폐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은 내년에 암호화폐를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리플 이외의 다른 알트코인이나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관한 소송 진행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고 비트코인에 한해서는 사실 소송을 쉽게 걸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더리움이나 다른 알트코인에 한해서는 SEC에서 추가적인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하나의 리스크로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들 오늘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본부장님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아, 저는 코인을 잘 몰라가지고. 아, 그래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러면 잘 과외를 한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세를 같이 한번 보자면은 네. 리플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0.5달러에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아직 올라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의 마켓캡이다라고 해서 전체 시가총액이 있거든요. 암호화폐 자산 시장이 얼마나 큰가. 요거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제가 직접 통계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코스닥 시장에서 3배 정도까지 커졌어요. 전체 시장이. 코스닥이 한 3, 4배 정도. 근데 이제 그 전체 시가총액의 마켓캡이 24시간 기준으로 0.3% 정도 줄어들어서 투심이 소폭 조금 위축된 상황이다. 그렇게 체크를 해보시고요. 비트코인 가격은 크게 변동성 없고 오히려 이더리움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에 관해서 또 다른 악재가 있는지도 아직까지는 크게 발견된 건 없는데 제가 계속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